음. 자, 여기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현금하고 보통예금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은 성격이 뭐죠? 자산이잖아요. 보시면 지금 잔액이 여기 잔액이 차변 잔액도 있고 여기에 대변 잔액도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금하고 보통예금은 지금 잔액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잔액이 여기 차변에 있어, 차변에. 왜? 아까 우리 잔액이라는 건 플러스 잔액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플러스 잔액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현금이든 보통예금이든 자산이면 잔액은 차변 잔액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기. 여긴 암기사항이 암기사항. 자, 그리고 다시 화면 보시면, 자,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부채 개정 과목이 외상매입금하고 뭐 지급원 같은 거 있었죠. 이거 부채죠, 여러분들? 자, 그럼 부채는 보니까 지금 잔액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대변 잔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잔액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만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는 본인 위치가 대변이기 때문에 잔액은 대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자본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여기 자본금이라고 있죠. 자본은 본인 위치 어디죠? 본인 위치?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본금은 잔액이 대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음. 자, 그다음 나머지는 없구나. 자, 수익이 어디 갔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배웠던 비용이 이자 비용 어디 있냐? 자, 보실게요. 우리가 여기 수익이라고 보세요. 수익? 그럼 수익이면 본래 위치가 어디죠? 대변이잖아요. 대변이니까 여기 잔액이 대변 잔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정 과목들은 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잔액이 본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리고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 급여라는 게 비용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급이나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수당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지만 회사가 종업원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걸 전부 다 급여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급여는 회사 입장에선 쓰는 거니까 비용이 되겠죠. 근데 비용이면 본래 위치 어디였어요? 차변이었죠. 그래서 얘는 잔액이 지금 차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증명을 했어요. 자산과 비용은 본인 위치가 차변이니까 잔액 차변. 이것만 보시면 돼. 이렇게 색깔 되는 거.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잔액이 본인 위치가 대변이니까 대변 잔액이었잖아요. 동의 되시겠죠? 그럼 제가 뜬금없이 얘를 왜 했냐라고 하면 얘 때문에. 자고 여기 별표입니다. 이건 실기용은 아니고요. 실기용도 맞긴 해요. 지금처럼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장부를 조회하세요 라고 할 때 항상 본인 위치 쪽, 잔액 찾아라 라고 한 본인 위치 쪽 째려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하는 건 뭘 대비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론이 여러분들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이론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론이 첫 번째가 말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형태가 뭐냐면 말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계산 문제를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때 좀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작년도에 우리 회사가 이익을 5억 봤대요. 작년도에 이익을 5억 봤대요. 근데 올해 연도에는 손실을 3억 봤대요. 그럼 만약에 이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올해 얼마 벌었어? 얼마 이득 봤어? 얼마 이익 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친구한테 대답을 이렇게 하나요?
친구한테 올해 적자를 3억 봤는데 작년도에는 5억의 이익을 냈으니까 2억의 이익을 냈어. 라고 하면 친구가 어떻게 해? 야, 마탱이가 좀 많이 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익은 전년도의 이익을 올해 연도로 넘기는 걸 우리가 2월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맞죠? 근데 이익은 2월 시킬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해 손실이다라고 하면 올해는 적자 본 거예요. 올해는 적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익은 다음 연도로 2월이라는 게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익은 어저께 배웠지만 뭐 빼기 뭐를 이익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수익 빼기 비용을 이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익하고 비용도 다음 연도를 못 넘어가요. 다음 연도 1월 1일 되면 수익 비용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근데 재무상태표 계정이 우리 자산부채 자본이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연도에 현금이 올해 연도 말에 현금이 1억이 있으시대. 그럼 내년도 초가면 현금이 0부터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뭐 없어졌죠? 사라져? 갑자기 그지 되는 거야? 아니죠. 그리고 우리 부채 중에서 은행한테 내가 돈 빌린 게 올해 연도 말에 잔액이 5천만 원 있대요. 그럼 내년도 초 가면 다시 이제 부채가 0원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도망다니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건 우리가 2월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현금 잔액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누적액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회사가 올해 연도 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 있죠. 얘를 25년, 다음 연도 초로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건 좀 꼭 알고 계세요.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이런 표정 보면은 또 안 배웠는데 이렇게 이 표정 지으시더라고. 자, 보시면 자, 일단 자산 계정의 마감입니다. 자고로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아까처럼 T 계정이라는 걸 그려요. 그죠? T 계정이라는 걸 그리는데 아까도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T 계정은 계정 과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2024년도에 현금 T 계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현금은 우리가 증가가 어디죠? 차변이죠, 차변.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예. 현금은 우리가 감소가 대변이죠. 자산이니까. 그죠? 그럼 우리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을 10억 벌었대요. 그럼 10억 벌면 증가 쪽으로 가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다 보면 XXX라는 표현이 많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금액을 단정 지을 수 없을 때 회계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교재에서 XX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숫자 집어넣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현금을 10억 벌었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10억을 적으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을 6억 썼대요. 6억을. 그러면 현금이 감소해야 되잖아. 썼으니까. 어디로? 대변으로. 감소. 대변으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을 6억 썼다라고 하면 6억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XXX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요걸 통해서 2024년 12월 31일 날 현금 잔액은 얼마죠? 그렇죠. 4억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예, 4억. 그럼 질문입니다. 아까 잔액은 항상 본인 위치다라고 했죠. 현금은 자산이니까 잔액 4억이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예. 예.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잔액은 차변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항상 회계는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차변하고 대변이 무조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31일에 지금 차변은 10억이잖아요. 근데 대변은 6억이에요. 그렇죠? 6억이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월 31일이 되면 차변하고 대변의 숫자를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돼, 반드시. 장부를 마감할 때는 무조건 차변, 대변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빵꾸가. 대변. 혹시 여러분, 제가 표준 안 써서 구멍이 어디에 나요? 죄송해요. 그죠? 대변에 나죠. 그럼 대변에 4억. 이렇게 적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선생님, 니가는 저예요. 니가요, 지금 현금은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있어야 되는데 왜 대변에 적으셨어요? 라고 하면 그냥 차변과 대변의 숫자를 기말에 일치시켜주기 위한 작업을 그냥 하는 거 의미부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치시켜주는 위한 작업을 하는 건데 빵꾸 나는 곳이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에 적은 것 뿐이에요, 그냥. 차변, 대변 숫자를 최종적으로 기말에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기말 적어, 기말. 여기 이게 기말 잔액이지, 기말?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 12월 31일 현금 잔액 4억을 언제로 넘겨야 돼요? 25년 1월 1일로 넘겨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25년 1월 1일 현금 잔액이 여전히 4억이 있겠죠? 음. 그러면 12월 31일 입장에서는 2월 시키는 건데 내년도 초로 넘기는 거, 내년도로 넘기는 거잖아요. 내년도. 우리 어저께 내년도를 뭐라고 부른대, 회계에서? 차기. 그래서 차기로 넘긴다라고 해가지고 기말을 차기 2월이라고도 해요. 자산부채 자본은 기말 잔액을 내년도 초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을 차기 2월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기 2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기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미 부여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말에 차변 대변 잔액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빵꾸 나는 곳에 적는 것 뿐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2025년 1월 1일 날 현금 잔액은 차변에 4억이겠죠? 차변에 그래서 요게 2025년도 현금이다라고 여기 현금 불바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입장에서 4억이 당연히 차변 잔액이에요. 차변 잔액 여기에 4억에 4억 여기 4억이에요. 여기가 되셨어요? 여기 4억에 4억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항상 잔액이라는 건 본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4억이라 적을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기초 입장에서는 25년 1월 1일 입장에서는 언제 걸 넘겨받은 거예요? 24년 12월 31일자로 넘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전기 2월이라 기초는 표현하는 거예요. 전년도로부터 얘 입장에서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전년도로부터 넘겨받았다라고 해서 전기 2월이다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요거예요. 항상 잔액이라는 건 본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초는 무조건 본인 위치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다만 항상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 숫자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기말을 그냥 빵꾸 나는 반대편에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부채 가지고.
자, 부채까지 해보죠. 자, 부채 중에서 뭐 가지고 할 거냐면 차입금이라는 거 가지고 차입금. 은행한테 돈 빌린 거 있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차입금, 부채는 본래 위치 어디예요? 대변이죠, 대변. 그래서 대변이 증가. 그 다음에 차입금은 부채니까 감소는 어디? 차변. 이렇게? 그죠? 그럼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올해 10억을 빌렸대요. 그럼 10억을 빌렸으면 우리가 증가하겠죠. 차입금이.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억을 빌리면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란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냥 숫자를. 이렇게. 그리고 내가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았대. 6억을. 갚았대요. 그럼 차입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감소하겠죠. 갚았으면. 그렇죠. 감소면 차변에 적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갚아가지고 6억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차입금의 잔액은 얼마죠? 서우 맞죠? 10억 빌렸고 6억 갚았으면 4억 남잖아 이 말에. 그래서 24년 12월 31일 차입금이 부채죠. 차입금 부채니까 잔액은 그렇죠. 대변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를 이제 언제로 넘겨줘야 돼요? 2025년 1월 1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좀 넘겨줘야 되니까 2024년도 입장에서 2025년도가 차기죠. 내년도. 차기로 넘긴다라고 해서 얘가 차기 2월이 되는 거예요. 되세요? 항상 그러니까 내년도로 넘기는 건 무조건 기말에 넘기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말이 되면 왼쪽 잔액하고 오른쪽 여기 왼쪽 숫자하고 T계정이요. T계정의 왼쪽 숫자하고 오른쪽 숫자는 기말되면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빵꾸가 어디에 나요? 그죠? 여기 지금 차변에 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차변에 여기다가 기말 4억을 적는 거예요. 기말 4억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 4억은 잔액이 대변이에요. 대변인데 단지 12월 30일 날 왼쪽과 오른쪽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빈 공간에 내년도 넘기겠다고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의미 없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2025년 12월 30일 입장에서는 차입금 잔액이 대변에 4억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차입금이다라고 하면 부채니까 본래 위치는 대변이니까 대변이 증가. 감소는 차변이면 그냥 기초는 대변에 4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2025년 항상 기초는 전년도로부터 넘겨받는 거죠. 전년도로부터 넘겨받는 거니까 기초는 본인 위치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 하나예요. 결론은 항상 잔액이라는 건 본인 위치에 있다라고 아까 증명했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출발점이 기초잖아요. 출발점은 무조건 본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아까 따지면 차변, 부채 자본은 기초가 대변,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차변과 대변의 숫자를 일치시켜준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에서. 그렇죠?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항상 비어있는 건 본인 위치의 반대편이 비어요. 숫자가.
그렇죠? 그럼 반대편이 비니까 기말에 내년도로 넘겨주겠다라는 작업을 빈 공간에만 그냥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기초는 본인 위치, 기말은 반대편. 계산 문제 풀 때, 계산 문제 풀 때요. 그렇죠? 요 계산 문제 푸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은. 예. 나중에 문제 풀 때 할게요. 그렇죠? 지금은 계산 문제 바로 풀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이 t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머리로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회계는 못합니다. 망해요. 맞죠? 무조건 그 공식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안 주어질 수도 있고 낚시도 던져주고 그렇거든요. 예. 나중에 할게요. 꼭 외워주세요. 오늘 했던 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디 갔어? 여기 결론 여기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여기 기초잔액은 계정이 있는 쪽에 있어요. 본인 위치 쪽에 있고 항상 기말잔액은 반대편. 기말잔액이 오히려 기말잔액이라 하면 안 되겠다. 기말은 항상 본인 위치에 반대편이 삐어 있는 거니까 기말의 반대편에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알죠? 요거?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비용은 2월이 안 돼요. 맞죠? 2월이 안 되니까 기초하고 기말이 없기 때문에 이 T계정이 없습니다. 수익비용은. 계산 문제 나올 때는 수익비용 계산 문제가 안 나와요. 기초 기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중에 다 할게요. 지금은 이거 제가 밑줄 친 거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은.